첫째, 설탕, 정제탄수화물. 둘째, 트랜스지방, 산화된 기름. 셋째, 가공육,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. 이 세 가지는 어떤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환경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강하게 줄여도 몸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요, 임상에서 제가 본 가장 위험한 음식은 설탕도 고기도 아닙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병아리는 세상을 꿈꾸는 저 상의장입니다. 요즘 저는요, 매주 토요일 날 평창동 그 상원장의 집에서 자연치유 함께 살아보기, 하루 함께 살아보기죠.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는 그 시간을 뭐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있습니다.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간. 매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. 이 사람의 몸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. 음식으로 내 몸을 이렇게 좀 바꿔주고, 마음의 상처를 좀 정리해주고,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조금 안정시켜주고, 모세혈관 도수로 혈액순환을 이렇게 깨워주다 보면은 몸은 쓰고 반응합니다. 근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. 원장님, 검사 다 했고요. 치료도 잘 받았는데 왜 저는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요? 사실 병은요, 단순히 몸이 고장나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. 병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세포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몸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이번 이 유튜브 시리즈는 질병과 싸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.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회복의 힘을 깨우는 여정입니다.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연치유의 원리를 더하고 삶을 바꾸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오늘도 내 안에 이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질문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.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?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식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. 원장님,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? 이거 먹으면 안 되죠? 이제 고기 끊어야 하나요?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정보가 아니라 좀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. 내가 뭐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? 병이 해롭다는 음식을 또 잘못 먹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? 그래서 오늘은요, 막연하게 병이 좋다,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암 환자가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병을 진단받으면 검색부터 막 시작합니다. 암에 좋은 음식 리스트,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, 이런 음식 먹으면 재발한다는 그런 음식 리스트,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줄을 서죠. 그 순간부터 식탁은요,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. 밥 한 숟갈도 검열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.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무슨 음식을 골라 먹을까 보다 이렇게 묻습니다. 이 음식이 내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최소화하고 내 몸을 살리는 방향인가요? 라고 묻죠. 음식은 좋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방향의 문제입니다. 먹고 나서 몸이 덜 긴장하는지, 속이 좀 편안한지, 불안이 좀 줄어드는지,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. 암을 이기는 식단을 찾느라 정작 몸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. 50대 중반의 이 여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. 이분은 이제 항암 중이었고 식사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. 잘못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막 건강식만 먹으려고 하다가 속이 더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단순하게 이분한테 좀 잡아드렸는데요. 일단 많이 먹지 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소화가 되는 만큼만 한번 먹자.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원장님, 몸이 덜 싸우는 느낌이에요. 이제 먹고 나서 속이 좀 편하네요. 그게 시작입니다. 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몸이 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의학적으로 보면 암은요, 하나의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몸의 환경이 기울어질 때 점점 커집니다. 즉, 암은 특정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. 만성염증, 혈당의 급격한 상승, 면역 저하,
또 대사불균형, 즉 암은 한 가지 어떤 음식보다는 몸 전체의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.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. 어떤 음식이 암을 없애나요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내 몸의 환경을 좋게 하나요?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. 이 과학적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첫째는요,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,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음식이죠. 둘째는 염증을 낮추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들. 셋째는 장내 미생물을 해치지 않는 생채소의 그 섬유질과 그 리듬에 맞는 그런 식사. 결국 복잡하지 않습니다. 과하게 정제된 것보다 자연에 좀 가까우고 과식보다는 좀 적절하. 이게 기본입니다. 몸이 생존 모드가 아니라 회복 모드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하는데요. 의학적인 측면과 이 자연치유적 관점에서 음식을 보는 거예요. 자연치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입니다. 가공식품은 몸에 위기 신호를 줍니다. 그러나 자연식은 몸에 안정 신호를 주죠. 그리고 이 안정 신호는 면역과 자율신경, 호르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. 그래서 좋은 식사는 암과 막 싸우라고 외치지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. 지금은 안전하다. 회복해도 된다. 집착의 마음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이죠. 이 차이가 큽니다. 제가 임상에서 느낀 점은 좀 분명합니다. 회복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.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유행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완벽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. 내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내 몸을 좀 덜 괴롭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. 이 한 문장이 식사의 방향을 바꿉니다. 암과 싸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지지하는 식사.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 회복의 방향도 달라집니다. 결론적으로 암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분명합니다.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을 찾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. 치료는요, 병원이 합니다. 하지만 식탁은 매일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. 그 식탁이 몸을 불안하게 할지 안심시킬지는 오늘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. 아무래도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. 몸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것, 여기서부터 회복은 조용히 시작됩니다. 오늘부터 몸이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, 그런 방향으로 함께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. 암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?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또 바로 식탁입니다. 어떤 음식이 좋은지, 어떤 음식이 또 나쁜지,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됐다.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죠?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.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어떤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세 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. 그리고 그 암세포에게 특히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다. 즉 포도당입니다.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는 포도당 훨씬 많이 빠르게 소비하지. 1920년대 그 독일의 생화학자죠. 오토 바르고르크, 이분은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이 젖산으로 바꾸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. 이걸 우리는 바르고르크 효과라고 하죠.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요 받는 그 PET 검사 있잖아요. 이것도 이 원리예요.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딱 붙여가지고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.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단 음료, 설탕이 많은 그 간식, 흰밥, 흰 밀가루, 과도한 이 정제탄수화물, 이건 완전 금지는 아닐지라도 좀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입니다. 다음은 지방입니다. 두 번째. 특히 이 트랜스 지방과 이 산화된 기름인데요. 이 튀김, 바삭한 과자, 패스트푸드, 마가린, 쇼티니,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, 이런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이 산화 지방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높이기도 하고요.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
간 해독을 방해합니다.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막 바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다 산화된 기름까지 막 이렇게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.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햄, 뭐 소세지,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, 이런 것들은요,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1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는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또 인공첨가물, 뭐 착색료, 인공조미료,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.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한 번 먹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. 왜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음식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? 자이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. 암은 세포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, 균형이 무너진 결과다라고 한 겁니다. 수년간 당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인사중심 식사를 계속하거나 탄화된 기름 섭취를 반복하거나 이런 식습관이 쌓여서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된 것입니다. 몸의 그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. 그런데 매 끼니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. 결국 암세포는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째, 설탕, 정제탄수화물. 둘째, 트랜스지방, 산화된 기름. 셋째, 가공육,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. 이 세 가지는 어떤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환경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강하게 줄여도 몸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요, 임상에서 제가 본 가장 위험한 음식은 설탕도 고기도 아닙니다. 공포와 이 죄책감입니다. 먹으면서 막 불안해갖고 막 또 먹고 나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이런 상태. 이 상태는 몸을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게 만듭니다. 연역은 네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. 그래서 음식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. 바꿔도 암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? 예, 암 진단이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십니다. 원장님, 식사만 바꾸면 그럼 암이 좋아질 수 있나요?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. 술도 항암도 힘들고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희망만 주는 말도 냉정하게 자르는 말도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.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 말도 사실입니다.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. 즉 식사는 기적의 치료도 아니고 의미 없는 보조도 아닙니다. 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몸의 바닥을 만드는 요소입니다. 많은 암 환자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. 뭘 먹으면 암이 막 사라지나요? 이 음식이 항암 음식인가요?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막 하던데요. 하지만 의학적으로 암은 특정 음식 하나로 죽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. 암은 세포 주변의 환경을 먹고 자랍니다.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.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.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같은 약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. 이분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이었습니다. 좋다고 하는 걸 막 늘리기보다 몸이 소모되는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위장에 부담되는 조합을 좀 빼고 속이 편한 음식 위주로 한번 바꿔보자. 그리고 혈당을 막 흔드는 식습관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. 몇 주 뒤에 이분이 항암약은 같았는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원장님, 약이 바뀐 건 아닌데 몸이 덜 부서지는 느낌이에요. 이게 식사의 진짜 역할입니다. 의학적으로도 암세포는 아무 환경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. 왕성 염증 환경, 혈당 막 롤러코스터 환경,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한 환경, 소화와 해독 기능이 저하된 환경에서 자랍니다. 이런 환경에서 암은 더 유리해지겠죠. 즉 식사를 바꾼다는 것은 암이 살기 쉬운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입니다.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. 자연치유에서 음식의 핵심 역할은
영양소가 아닙니다. 바로 신호입니다. 음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.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한지, 먹고 나서 숨이 좀 덜 차는지, 몸이 좀 덜 붓는지, 피로가 좀 덜 쌓이는지, 이게 식사의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좋은 식사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지금은 괜찮아. 조금 쉬어도 돼.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서서히 이동합니다. 제가 임상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. 식사를 바꾼 분들은 먹는 것을 바꾼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. 덜 급하게 먹고, 덜 몰아붙이고, 덜 불안해하면서 바로 그 태도가 몸의 긴장을 풀고 칠과 작동할 공간을 만듭니다. 결국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식사를 바꾸지 않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. 좋은 식사는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해 주는. 암 환자 해독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안 진단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원장님,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간 해독, 장 해독, 혈관 해독, 림프 해독, 알아볼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.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닙니다. 지금 내 몸이 먼저 버텨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. 해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쌓인 독을 빨리 빼내야 한다.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. 많이 하면 회복도 빠르다.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지쳐있는 몸에 더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. 임상에서 분명히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. 해독의 순서는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. 첫 번째, 먼저 장입니다. 흡수 배출의 어떤 출입구죠. 그 다음에 간입니다. 이거 해독의 처리 공장이죠. 그 다음에 바로 혈관입니다.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.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. 의학적으로 봐도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간 해독을 너무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강제로 막 올리게 되면 몸은요, 처리하지 못한 이 노폐물을 다시 장에서 혈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. 즉 배출 통로가 준비되지 않은 해독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터 안정시킵니다.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봅니다.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. 결국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. 먼저 잘 먹고 잘 배출되고 그 다음에야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. 이 흐름이 생기면 해독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일어납니다.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처음에 간 해독 주스, 혈관 해독부터 막 실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. 하지만 몇 주가 지났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. 지금은 해독을 좀 하지 말고 장만 편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. 식사 시간, 고정적으로 시간을 지켜주는 거,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거,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. 몇 주 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원장님, 아무 해독도 안 했는데요,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. 몸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.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.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. 몸을요,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효과를 막 재촉하지 않고 회복의 속도를 믿어주는 것. 그 태도에서만 간도, 장도, 혈관도 제 역할을 합니다. 암 환자 해독의 순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. 잘 배출되게 하고, 잘 처리되게 하고, 잘 흐르게 한다.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.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. 암 환자 해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.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? 간부터 할까요? 해독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 될까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. 그런데요,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.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. 장이 먼저 열리고 간이 쉴 수 있어야 하고 피가 돌아야 몸은 비워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. 오늘은 이 해독의 순서를 하루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,
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해독 기준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간 해독제, 뭐 해독 주스, 단식부터 이렇게 떠올립니다.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이미 해독 시스템입니다. 독소는 4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. 첫째는 수용성 독소입니다. 물에 녹는 독소죠. 그거 어떻게 빠져나가나요? 소변과 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. 방해만 하지 않으면. 그 다음에 두 번째, 지용성 독소라고 그러죠. 지방에 붙어 다닙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과 땀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. 세 번째는 기화성 독소입니다. 이것은 이제 활성산소 형태로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이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. 네 번째는 중금속 독소. 이 중금속 독소는 모발이나 손톱 등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. 즉, 이 4가지 독소들은 5가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.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또 땀으로 코과 피부로 모발과 손톱으로 이거 우리 몸은 이미요 해독할 수 있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. 그 출구를 막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. 해독은요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. 출구가 먼저입니다.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장해독입니다.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. 예를 들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, 또 공복에 사과당근 주스, 식전에 생채소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-3 식사법,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이 목표라면 더더욱 좋겠죠. 결국 해독은 배설이 먼저입니다. 두 번째는 간해독입니다. 간은요 일하는 것보다는 휴식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식을 금지한다.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준다. 이런 것들이죠. 밤 10시 전에는 내가 숙면에 한번 든다. 이런 것들도 간해독에 가장 중요하죠. 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비우기, 호흡이라든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걸로는 간에 좋다고 하는 브로콜리, 비트, 양배추, 마늘 같은 이런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. 억지 해독제나 막 단식이나 주스만 하는 그런 해독은 오히려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. 해독 차원에서 볼 때 간은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과 림프 해독인데요. 피가 돌아야 결국 해독은 마무리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제당, 막 밀가루 음식,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. 부세혈관을 막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. 또 하루에 물을 1.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거.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치유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붕어 운동이나 모관 운동 같은 거, 또 풍욕, 냉온요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 같은 거,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게 가르쳐 드리는 발가락, 모세혈관, 지압 후에 그 다음에 걷는 거.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죠. 피가 돌지 않으면 해독은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. 그래서 해독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빼기 전에 먼저 흐르게. 그래서 해독의 첫 단계는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이 3가지입니다. 장이 막히지 않게 잘 나오게 하나와 간이 처리할 여유를,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, 혈액이 천천히라도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. 이 준비가 되어야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반응으로 일어납니다. 의학적으로 볼 때 해독은 무언가를 막 강제로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.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혈액이 흐를 수 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. 그러나 우리 몸은요,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, 그런 동안에는 회복 작업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.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수면이 막 불규칙하거나 불안이 막 지속될 때, 이때 상태에서는 간도, 장도, 혈관도 해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. 즉 해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조건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. 몸이 지금은 괜찮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해독 효소와 배출 시스템이